치열했던 카버의 삶. 카버는 치열한 생계의 현장에서 사물과 사건을 제대로 매일 관찰하면서 글을 써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면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해요.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카버가 1982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의 글에 대해 한 번도 자전적인 것을 쓴 적은 없지만 내 작품은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한 것들입니다. 고했다. 카버는 단편 보존이란 이야기에서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돈이 없어 기사를 부를 수가 없는 내핍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카버는 그런 삶을 소설로 썼던 것이다. 레이먼드 카버는 더러운 리얼리즘의 작가이다. 20세기의 영국의 문학계는 미국 문학의 동향에 대해 비위가 거슬린 모양이었다.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에 대해 더러운 리얼리즘이라고 했다. 내면의 것을 터뜨려주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모든 것을 독자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을 영국의 비평가들은 더러운 리얼리즘이라고 했을까? 이런 영국과 미국 간의 문학적인 거리감과 냉기서린 감정의 기운은 문외 아닌 나에게 일종의 자존심 싸움처럼 보이기도 한다. 미국 문학에 대한 편견을 벗고 바라본 영국 작가 로렌스. 하지만 이 자존심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이가 바로 로렌스. 당시 영국인이었던 로렌스가 미국 고전문학 연구란 책을 출판했다는 것 자체가 영국 문학계로선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로렌스는 문학을 순수 문학 그 자체로 대하면서 미국 고전 문학을 훑어주는 비평가로서의 진술을 그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이 책은 비평서이다. 외설 작가 로렌스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할 정도의 탁월한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해본다. 로렌스의 이 책을 보고 내가 로렌스란 작가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레이먼드 카버가 시를 쓰다. 아무튼 카버의 단편이 주는 미학의 힘은 카버의 일상의 힘, 관찰의 힘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레이먼드 카버가 시를 썼다는 사실이 또 다시 심쿵하게 했다. 레이먼드 카버는 비가 많이 내리는 동네 오리건주에서 태어났다. 이 시의 제목도 비이다. 비 오는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 종일 이대로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잠시 그 충동과 싸웠다. 그러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항복했다. 비 내리는 아침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로 나는 이 삶을 또 다시 살게 될까? 용서할 수 없는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하게 될까? 그렇다. 확률은 반반이다. 그렇다.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인 고백이 있을까? 이 시는 10대에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한 첫사랑인 아내. 하지만 육아와 생계의 무거운 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다 알코올 중독이 되고 결국 그 아내와 이혼하고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 안정을 찾았을 때 쓴 시라고 한다. 그의 인생은 실수투성이었다. 10대에 결혼을 하다니 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는 실수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실수,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그 불행?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많은 이들이 카버가 폐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비평가들의 절반 이상이 말한다. 그가 노벨문학상을 실제로 얻진 않았지만 내겐 레이먼드 카버는 이미 노벨상 작가인 셈이다. 치보와 함께 릴레이 소설을 쓰기도 했던 카버, 너무 탁월하다. 단편 기차가 바로 치보에게 바치는 그 릴레이 소설이다. 암시가 가장 중요한 거야. No pain, no gain. 카버에게 불행이 없었다면 진정한 카버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카버의 인생의 불행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생 중간에 어찌 알았겠는가. 헤르만 헤세는 종교적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3번이나 결혼을 했다. 전쟁 반대론자로서 당해야 할 무수한 출판 금지. 헤세는 히틀러 집권 기간인 1933년에서 1945년 사이 독일에서 총 20권의 헤세 저서가 나왔지만 고작 481권의 문고본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동생 헨스가 자살을 했다. 하지만 헤세는 그래도 유리할 유의로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그리고 85세에 세상을 떠난다. 카버는 노벨상을 못 받았고 중년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래도 헤세는 좀 더 낫다. 하지만 그 누구의 불행의 경중을 가타부타하며 논하겠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작가들의 불행을 철저하게 존중한다. 레이몬드 카버도 헤르만 헤세의 스토리도 우리에겐 신스누프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작품도 삶도 인생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며 각성시키는 존재, 스누프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다. 그 사람의 성공의 요인은 바로 불행이었다. 에플러그 비평가 신영철이 말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이제는 지겹다로 말하는 것은 참혹한 짓이다. 그러니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슬픔에 대한 공부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크눌프와 같은 존재이다. 크눌프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다. 헤세의 말이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